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홍근입니다. 지난 연휴 때 테스형이 굉장히 유행했었죠. 우리 이대영 선생님 모시고 시국에 관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실 텐데, 이대영 선생님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예. 자, 오늘은 시국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지만, 우선 그 나훈아 공연에 온 국민이 열광을 했는데, 그 테스형 얼마나 지금 유행하고 있습니까? 우리 이대영 선생님을 통해서 나훈아 공연에 나온 여러 가지 상황부터 한번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저는 뭐 평소에 이제 그 어떤 나훈아 가수의 그 노래를 어떻게 자주 들을 기회는 없었는데, 더군다나 이제 그분이 이제 한 15년 정도 이제 그런 그 연예 활동을 안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의 잊혀져 있던 존재로만 생각했었는데, 지난번 이제 그분 공연하는 걸 보고 정말 저도 이제 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동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그분의 그 노래보담도 그 평소에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나훈아 가수의 그 소신, 그리고 어떤 그 열정, 자기가 하고 있는 그런 예술에 대한 열정, 이런 게 특히 많은 이제 감동을 받았고, 다른 국민들도 다 똑같이 적어도 이제 그런 그 답답한 시국에 이제 그런 나훈아 같은 그 가수가 이렇게 참 우리 이번 추석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말씀 감사드리고, 지난 8개월 동안 코로나 전국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이번 또 추석 명절을 지나면서 이제는 종식되나 했는데, 무슨 군부대에서 이렇게 확진자가 좀 나왔다고 하면서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이런 상황인데, 우리 이대영 선생님은 코로나 전국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제가 이제 그 사회적 그 말씀에 이제 답을 하기 전에 이제 꼭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추석 연휴가 끝나는 날이죠. 10월 3일이 그 10월 3일 개천절 행사를 이제 그런 소위 우파 쪽 그 인사들은 이걸 대규모 이제 어떤 그 집회로 계획을 했다가, 그 정부에서 너무 이제 강경하게 코로나를 이유로 해가지고 이제 그런 집회를 못 한다 그러니까 정말 이번에는 뭐 그냥 넘어가겠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10월 3일 날 사실 당일날 탁 쳐가지고 그 광화문 일대 그런 어떤 차벽이죠. 차로 어떤 경찰차로 이렇게 전혀 그런 아무도 사람은 고사하고 뭐 차든 뭐든 통행을 못하게 해놓은 걸 보고 정말 그 마음이 우울해지고, 정말 이게 나라가 이게 정말 이게 어떤 쪽으로 흘러가는 거에 많은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코로나의 그 위험성, 그걸 모르는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가 지난 8개월 동안에 코로나 문제로 정말 국민들은 이제 코로나 노이로제에 이제 걸려 있는 시점이고, 그래서 저는 제가 그쪽에 대한 어떤 연구를 하는 사람, 학자는 아니지만은 도대체 코로나가 이게 뭔가, 그리고 도대체 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정말 방역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되는 것 때문에 지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이제 연구라는 것보다는 지금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입니다.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이미 코로나 병으로 해서 20만 이상이 이제 죽었고, 그리고 뭐 유럽 그런 영국이나 또는 뭐 프랑스, 이태리 같은 나라들도 많은 사상자들이 났고, 이제 중남미까지 이래서 세계 인구의 뭐 10% 이상이 코로나에 감염될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 이제 최근에 발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우리나라 어쨌든 그 질병관리청이죠. 청에서 나온 그런 통계 자료 중에 제가 이제 믿는 거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사망을 뭐 안 한 걸 사망했든지 사망을 한 걸 안 했다든지 그 거짓말은 못 시킬 거라고 이제 보는데, 그런 전제로 본다면은 8개월 동안에 코로나 19로 인해서 죽은 사람은 불과 한 420명이고, 그걸 이제 월별로 따지면은 한 달에 뭐 어떻게 보면 한 50명 정도가 죽었고, 그 중에서 특이한 거는 29세 이하의 국민들에 대해서는 한 명도
코로나로 인해서 그 사망자가 없다. 그럼 뭐냐? 근데 왜 그렇게 코로나를 무서워하고 정부에서는 자꾸 날이면 날마다 코로나 그냥 방송도 의뢰 그 단골 메뉴로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몇 명이다 이걸 발표를 날마다 하느냐? 그 문제를 깊이 생각을 해보면은 이거 지금 국민들의 생각하고 지금 정부 코로나를 방역하는 그 이 정부 당국하고는 굉장히 지금 그 생각이 지금 엇갈려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전 방송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정세균 총리는 제가 개인적으로 뭐 사사로운 관계를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국회의원 할 때부터 오랫동안 그 사람의 이제 그 하는 행동적을 보고 그러면은 정말로 그 젠틀맨이고 이 성실하고 아주 그 매사에 이제 그 합리적인 사람인데 코로나 방역 문제만 생각할 게 아니고 경제가 그거로 인해서 어떤 연관을 하는지 특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언론 발표에 의하면 내년에는 대학 졸업자의 아마 반 이하, 반 이상은 도저히 그 취업이 불가능할 거다. 말하자면 이제 경제의 적신호가 나오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떤 그 언론에서 보도한 적은 없어요. 날이면 날마다 코로나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코로나 문제도 깊이 보면은 예를 들어서 확진자가 날마다 늘었다 줄었다 하는데 그거는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하면 확진자가 늘고 적은 사람을 표본을 적은 사람을 놓고 하면 주는 게 당연한 건데 뭐 국민들을 꼭 무슨 옛날에 그 뭐 조삼모사로 이제 무슨 저희 무슨 도토리 가지고 이제 그 참 저이 속이는 식으로 말해요. 어느 날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하면 할 거다 하는데 결국은 그거는 우리가 수리적으로 따지면은 대상자를 많이 놓고 하면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적게 하면 적게 나오는데 그걸 갖다가 대상자 표본은 얘기 안 하고 하루에 오늘 뭐 발생이 몇 명이 됐다 이렇게 하는데 결국 그렇게 해서도 결과적으로 나중에 집계해 보면은 죽은 사람은 없잖아요. 발표만 만. 그래서 사람은 매일 그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갖다 불안하게 만드는데 정세균 총리한테 좀 부탁드리는데 제발 좀 좀 관계관들을 좀 애써 좀 더 이렇게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일을 좀 진행해 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거짓말 방지법을 국회에서 좀 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아직도 우리 정치권이나 고위 공직자들이 거짓말이 너무 난무하고 이 사회가 거짓말 사회가 되려나 이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대영 선생님을 통해서 거짓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예.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부족한 게 많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면서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하고 사는 게 가능합니까? 성인 군자도 아닌 일부의 평범한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거짓말 방지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지난번 방송했는데 뭐 이건 제가 이제 분명히 이 자리에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사상의 자유라든지 누굴 뭐 예를 들어서 사생활에 관한 어떤 문제든지 이런 거에서는 법으로 하지 마라 이런 걸 만드는 거는 그건 불가능하고 또 그런 것을 그 거짓말 방지법이라는 게 뭐 법으로 되어 있는 그런 나라는 없는 거로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거짓말 방지법 얘기를 한 거는 적어도 국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월급을 타는 그 공직자, 공무원, 정확하게 말하면 공무원법에 적용을 받는 공무원들은 대통령이든 국회의장이든 국회의원 장관이든 어디 뭐 읍면동 사무소의 직원이든 간에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을 위해서 국가 사무를 보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해도 전혀 죄책감이 없고 거짓말로 인해 자기 거짓말로 인해 가지고 국민들이 어떤 피해를 받아도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책임감이 없는 사람들이 자꾸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든 국가 사무를 처리다 보면은 정말 우리나라는 무정부 상태 그런 상황으로 빠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최근에 이제 어떤 참 그런 그 해수부 공무원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뭐 어로 감독관으로 이제 일하다가 물에 빠져서 이제 뭐 북한 영해에 가가지고 이제 총살당하고 뭐 화형까지 당한 그런 일이 발생됐는데 그 문제 하나를 놓고서도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월북 자진 월북을 했다는 둥 뭐고 어쨌든 둥 도대체 그거를 방송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이 얘기인지 저 얘기인지
도대체 북한에서 왔던 통지문이 제대로 그 작성된 걸 가지고 작성됐다고 했는지 말이에요. 이게 거짓말 천국처럼 이러니까 도대체 어디에다 장단을 맞춰서 산다는 얘기입니까? 정말 그 국민들이 정신이 돌지 않는 게 정말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들 좀 하여튼 그 각성하고 우리 국민들이 이번 제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여당에서 거짓말 방지법, 공직자 거짓말 방지법을 갖다 발의할 그런 생각을 안 가지실 거예요. 야당은 뭐 하려고 국회의원 돼가지고 그 많은 세비 탐험에서 필요한 법은 못 만들고 쓸데없는 법을 저희한테 시간 보냅니까? 제발 이번 국회에서 하루도 빨리 거짓말 방지법을 만드세요. 그거 간단합니다. 법리적으로는 거짓말의 어떤 그 예를 들어서 한 사람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질 수 있는 최악의 경우에 악의적으로 거짓말 시켜서 어떤 피해 규모가 크면은 그 사람의 정말 월급을 정말 이제 파직을 하고 파면을 시키고 어떤 국가에서 그 주는 연금이나 이런 모든 혜택을 갖다가 몰수하는 그런 규정을 만들어야지. 무서워서 이제 그런 거짓말을 못하지. 그냥 도대체 거짓말 시키는 걸 갖다 아무 죄책감도 없이 이래가지고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차기 대통령을 이제 1년 5개월이면 이제 뽑아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다음 대통령은 이러이러한 사항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계속 하셨습니다. 예, 한번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그 사회자가 정말 그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평상시에도 정말 그런 그 질문을 좀 받아보고 싶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를 헌법의 기본 틀로 삼고 있고 그리고 모든 그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에 있었던 모든 그 우리 국가를 운영하는 틀은 법치주의라는 그런 토대 위에서 이제 그 자유민주주의가 이제 있을 수 있는 건데 도대체 지금 현재는 이게 우리나라가 이게 뭐 법대로 되는 게 없기 때문에 정말 국민들이 정말 매우 그 일상생활 하는 것으로 미래를 제가 생각하는데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차기 대통령은 어찌 됐든 간에 정말 이 세종대왕 같은 품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나와가지고 정말 나라 틀을 바로 잡고 국민들이 정말 어떤 순응하고 그런 존경할 수 있는 그런 국가 원수는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돼야지 대통령이 필요하지. 지난번에 우리 서해안 그런 어떤 사건이 났지만은 뭐 사과를 정식으로 어떤 유가족 아들이 이제 낸 편지가 어떻게 언론에 흘러나와가지고 이제 저게 된지 모르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그거는 국가 원수로서 할 수 있는 사과가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사과를 하기 전에 그런 일이 발생되고 그러면은 북한에 대해서 선전포고는 못하더라도 뭔가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 원수의 입장에서 뭔가 강경한 자기 소신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지까지 지킨 거는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지킨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들 무서워서도 정말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런 국가 원수 하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우리 국민 모두가 정말 같이 마음을 모아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얼핏 글귀가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요. 미움을 받는 사람보다 미워하는 사람이 불행하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을 좀 불행하지 않도록 미워하지 않도록 좀 해달라는 이런 주문으로 저는 해석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대통령에게 묻는 그 말씀이 되겠는데 꼭 대통령이 바라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번 방송에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되풀이하겠습니다. 정말 대통령께서 국가의 장래나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해 주실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셨는지 안 되셨는지 모르지만은 정말 민주당에서 탈당하셔가지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헌법에 규정된 대로 국가의 그 원수 입장에서 수행하고 정말 명예롭게 그 자리를 이렇게 퇴임하실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되셨으면 하는 부탁을 이렇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한 5가지를 제가 질문하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시지는 못했지만 정말 국가를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이 담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